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소개팅 상대가 웃으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데 묘하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혹은 직장 상사가 나 화 안 났어 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구두 끝이 이미 사무실 문 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본 적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언어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언어는 사실 우리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가장 정교한 가면입니다. 우리는 뇌에서 수천 번 필터링을 거쳐 예쁜 단어를 골라낼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그럴 지능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을 할 정도로 영악하지 못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입술 뒤에 숨겨진 진실, 비언어적 소통의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언의 7, 38, 55 법칙이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메시지의 전달력은 말의 내용이 7%, 목소리 톤이 38%, 그리고 표정과 태도가 55%를 차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 내용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불일치에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목소리는 귀찮음이 가득하다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7%의 말을 버리고 93%의 비언어적 신호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몸속에 아주 정직한 거짓말 탐지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변연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감정과 생존을 담당하는 아주 원시적인 뇌죠. 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곳은 전두엽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전두엽이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을 조작하고 앞뒤 문맥을 맞추느라 에너지를 쏟죠. 하지만 변연계는 다릅니다. 위협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기분이 좋으면 동공을 확장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전두엽이 괜찮아, 웃어 라고 명령을 내려도 변연계가 느끼는 불안함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나 굳어진 어깨 근육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속여도 몸은 못 속인다고 말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해부해 볼까요? 가장 먼저 공략할 곳은 역시 눈입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흥미로운 대상을 발견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동공이 확장됩니다. 이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넘어 뇌가 저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 라고 외치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거부감이 들거나 불쾌한 상황에서는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작아집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방의 눈동자가 커져 있다면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깜빡임의 속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긴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과부하가 걸린 뇌가 안구의 습기를 유지할 여력조차 없거나 혹은 눈앞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죠. 만약 상대가 너무 태연하게 말하는데 눈은 마치 모스 부호를 보내듯 깜빡거리고 있다면 그 말은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술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짜 행복해서 짓는 미소는 얼마나 될까요?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뒷예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눈과 근육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을 때는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만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썩소나 비즈니스 미소죠. 하지만 진짜 즐거울 때 짓는 뒷옌 미소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눈가의 까치발 모양의 주름이 잡히고 눈썹이 살짝 아래로 내려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입꼬리 근육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지만 눈과 근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 그 사람의 입만 보지 마세요.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는지, 눈동자가 빛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주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직한 진실의 증거니까요.
난 표정 관리 진짜 잘해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미안하지만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소리입니다. 인간에게는 미세 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0.5초 미만의 아주 짧은 찰나에 본래의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현상이죠. 화가 났을 때 아주 잠깐 입술을 굳게 다문다거나 경멸을 느낄 때 한쪽 코끝만 아주 살짝 실룩이는 시기입니다. 숙련된 수사관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진실을 읽어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 사람 왠지 좀 쎄한데? 라고 느끼는 이유도 사실 우리 뇌가 상대방의 이 미세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감정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게 아니라 새어나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얼굴 아래로 내려볼까요? 우리 몸의 중심, 몸통에는 아주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꼽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심 있는 대상 혹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를 향해 배꼽을 맞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고개만 돌려 응답하는 것과 몸 전체를 틀어 상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진심처럼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화 상대가 상체는 나를 향하고 있는데 다리나 몸통의 방향이 미세하게 대각선이나 출구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말은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데이트 중에 상대방의 배꼽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슬쩍 확인해 보세요. 그 방향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관심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손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손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거나 자신감이 없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자주 보여주는 행위는 나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 즉,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며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또한 대화 중에 자꾸 자신의 목 뒤를 만지거나 넥타이를 매만지는 행동을 본 적 있으시죠? 이건 뇌과학적으로 진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인 목의 신경을 자극해 스스로를 달래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목을 만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던진 질문이 상대방에게 꽤나 곤혹스럽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거짓말을 못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표정을 연습할 수 있는 얼굴일까요? 아니면은 제스처를 조절할 수 있는 손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발은 생존을 담당해 왔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도망쳐야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달려가야 했죠. 그래서 발은 우리 뇌의 의식적인 통제권에서 가장 벗어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표정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도 발의 움직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한쪽 발끝이 자꾸 문 쪽을 향하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건 이제 그만 일어나고 싶다는 뇌의 명령을 발이 먼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발이 위아래로 까닥거리는 해피피트 현상은 억누르려 해도 억눌러지지 않는 순수한 환희의 표현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진심이 궁금하다면 이제 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발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몸이 직접 내뱉는 신호들을 봤다면은 이제는 우리 몸을 둘러싼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텅 빈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나중에 탄 사람이 굳이 내 바로 옆에 딱 붙어서서 불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보통 가족이나 연인만이 허용되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 그리고 친구나 지인과 대화할 때 유지하는 1.2m 이내의 개인적 거리가 있죠. 상대가 나와 대화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거나 몸을 뒤로 젖힌다면 그건 당신이 상대의
심리적 안전거리를 침범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가갔을 때 이제 상대가 가만히 있다면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비언어적 소통은 손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강역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비언어적 소통의 기술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미러링 효과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자세나 동작을 은연중에 따라 하는 것이죠. 친한 친구들이나 죽이 잘 맞는 커플들을 관찰해보세요. 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은 잠시 후 상대도 컵을 들고, 한 사람이 다리를 꼬면은 상대도 자연스럽게 다리를 꼽니다. 뇌 속에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서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어, 나는 너와 같아 라는 동질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분하게 말하면 나도 톤을 낮추고, 상대가 열정적인 제스처를 쓰면 나도 적절히 몸을 사용해 보세요. 단, 너무 대놓고 흉내내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리듬에 내 몸을 맞추는 순간 닫혀있던 상대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내 몸을 이용해 나의 뇌를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버드대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가 주장한 파워 포징입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가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깨를 움츠리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보다 양손을 허리에 얹는 원더우먼 자세를 단 2분만 유지해도 자신감을 높이는 테스토스테론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우리 몸의 자세는 우리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못 속인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몸을 바꿈으로써 내 진심까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떨리는 순간일수록 당당한 바디랭귀지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의 뇌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쳐줄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코를 만지면 거짓말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대화 중에 비염 때문에 코를 긁는 친구를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라며 몰았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비언어적 소통을 읽을 때는 단 하나의 동작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클러스터라고 부르죠. 단어 하나가 문장을 다 설명할 수 없듯 몸짓도 여러 개가 동시에 한 방향을 가리켜야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상대가 코를 만지면서 동시에 발끝이 출구로 향하고 목소리 톤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해하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맥락 그리고 여러 신호의 조합을 입체적으로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적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만드는 오케이 사인, 한국과 미국에서는 긍정의 의미지만 브라질이나 터키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욕설이 됩니다. 눈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권에서는 정직함의 증거지만 일부 문화권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도전이나 무례함으로 비치기도 하죠. 비언어적 소통은 본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발을 딛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는 지도 위에서 그 신호를 해석해야 합니다.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입술 뒤에 숨겨진 몸의 언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비언어적 소통을 배워야 할까요? 상대를 꿰뚫어보고 이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본심을 더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진정한 고수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비언어적 기술은 기술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요. 내 안의 생각과 밖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내 몸의 움직임이 하나로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지 않아도 마음이 즐거우면 눈가는 저절로 휘어지게 마련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을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 타인의 마음을 간파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마음과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미세한 불편함을 읽어 배려해주고 내 진심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몸의 언어를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다운 능력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은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지금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몸이 당신의 진심을 가장 든든하게 대변해주는 최고의 지원군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인간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몸도 마음도 당당한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